자, 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직무수행 평가에 지금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요건데요. 1%포인트 올라서 네. 32가 됐습니다. 지난주 31이었고요. 횡보죠. 완전히 고착돼서 횡보하고 있고 잘 못하고 있다.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갤럽은 잘 못하고 있다가 아니고 잘못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잘못하고 있는. 잘못하고 있다가 아, 59%입니다. 거의 60에서 1%포인트 빠졌지만 네. 이것도 역시 횡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그 조사에서는 이와 같이 역대 대통령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는데요. 네. 이번이 그러니까 2년차 2분기가 찍혔는데 34, 33, 34로 이거 역시 횡보하고 있습니다. 30% 초반입니다. 다른 대통령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네. 이와 같이 갤럽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2년차 2분기 직무수행 평가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가 쭉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서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윤석열 대통령 지금 34%로서 이명박 대통령보다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는 무려 7% 포인트 더 좋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때 뭐 탄핵 얘기가 막 있고 그랬었을까요? 네. 34인데 비슷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이 28.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역대로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다음으로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7, 8, 9월 평균입니다. 예.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 네. 57로서 57은 여기 쭉 한번 오른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맨 위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서부터 쭉 보시면 2년차 2분기에 잘못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수치는 57%로서 이명박 대통령보다 많습니다. 중간이 좀 적죠. 그렇네요. 그래서 평균 57 부정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대 다른 대통령보다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이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긍정이 60이었습니다. 2년차 2분기.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또 긍정이 50이었습니다. 최근 두 명의 대통령과 비교해서 좀 긍정률은 대단히 낮은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고착화가 되고 있다라고 예.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 예.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 빼고는 뭐 계속해서 뭐 부정 평가하는 이 여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34면 네. 이게 이제 콘크리트가 이게 34 국민 3분의 1이 긍정 평가하고 있으니 3분의 1이 긍정 평가해 주시는 네. 이런 긍정률을 유지하면 콘크리트가 단단해서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거는 쉽게 예상할 수 없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에 이제 몇몇 악재들 대통령실 입장에서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에서 네. 국민 수용도가 20% 초반입니다. 그게 계속해서 겹치면 요게 콘크리트가 계속 얇아질 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아마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한덕수 국무총리 네. 해임 건의안 있었죠. 그게 이제 또 가결이 됐고요. 네. 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계속해서 안 좋은데 네. 더 안 좋은 거는 이제 추석 물가라든지 또 경제 문제라든지 네. 이제 4, 4분기로 접어들면 이제 대한민국 그 경제 성과를 각 기업들이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마감 시즌이 오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 대한민국 경제가 벌써 이번 정부가 들어선 지가 이제 1년 5개월? 1년 4개월, 5개월 됐죠. 예, 출범한 지는 5월에부터 예. 시작이 됐으니까. 올 말까지 가면 1년 한 7개월, 8개월 그런가요? 되는 거죠. 임기가 5월에 시작했잖아요. 예. 그래서 올 연말까지 되면 한 1년 연말까지 되면 네. 1년 한 7개월. 8개월 되는 네. 건데 그러면 이제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때 있어서 과연 제가 봤을 땐 경제 문제가 이제 중기적으로는 가장 큰 이슈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요 콘크리트라는 요 30% 초중반의 콘크리트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좀 보게 됩니다. 그래요. 경제가 심상치 않다. 예. 이렇게 보고 계시고 오늘도 보니까 아까 주식시장이 좋지가 않다라는 뉴스를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자, 결국에는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변수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매주마다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이슈가 이제 바뀌기도 하고 다른 이슈가 또 등장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도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너무 이렇게 이슈가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30%를 유지하고 있느냐 예.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많으시죠. 그런데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 그렇죠. 이른바 콘크리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렇죠.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 예. 이렇게 보시는군요. 맞습니다. 이 이명박 네. 요 대통령 시기의 요구를 한번 보시면 이명박 대통령 시기 2009년이지 않습니까?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렇죠? 있었죠. 그거를 이제 정부가 잘 막았느냐 하면 글쎄요. 당시에 이제 뭡니까? 네. 뭐 기름값이 묘하다 뭐 이런 정부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환율 폭등하고 그러면서 서민들은 에너지 값이 엄청 올랐었습니다. 환율 문제 때문에. 지금도 좀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에너지 가격 오르고 예, 에너지 있어요. 가격 오르고 되게 공급료가 오르고. 비슷한 그런 양상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어차피 글로벌 경제인데 거기에 네. 대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이 정부가 막아줘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 망쳤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지만 사실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네. 그 유가 그렇게 폭등하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갑자기 유가가 많이 뛰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서 환율 문제가 터지면서 대기업들은 좋아졌죠 수출하기가. 네. 그런데 서민들은 그 오른 그 기름값을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그렇죠. 에너지 값이 오르고 되게 그때 힘들었습니다. 예. 다들 다시 기억하시고 반복이 되는 것 같다. 그렇죠. MB 인사들이 돌아오고 있던데 어허. 또 그 당시 경제 상황 어려웠던 예, 이 예. 고유가 상황도 돌아오는 게 아니냐. 그때를 잘 뭡니까 네. 좀 반면교사 삼아서 반성을 하고 그때처럼 하지 않겠다라고 이를 악물고 이 경제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 최근에 이제 언론에 대한 태도는 네. 이게 진짜 뭐 음.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건가 아니면 더 아. 또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 얘기가 나오면서 네. 언론에 대해서 좀 압박적인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뭐 유엔 총회 이제 방미 중인 예. 윤석열 대통령이 또 가짜 뉴스 얘기를 예. 했던데 어제 같은 경우는 방심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사의 글과 영상까지 심의를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오마이 TV, 오마이 뉴스 여기서도 예. 이 보도를 가지고 방심위가 심의를 예.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예. 네, 그럼 공영방송, 방송사, 언론사 심의하듯이 예. 여기서도 인터넷 언론의 음. 그 내용도 심의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어허. 결국에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향으로까지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공정한 오마이 TV 예. 그렇죠. 를 뭐 그렇게 그렇죠. 예. 뭐 이렇게 뭐 심의하고 이런 일은 심의라. 없을 것 같은데 예. 어쨌든 표현의 자유가 침해가 당하고 있고 예. 그리고 너무나 가짜 뉴스 이 얘기를 하면서 예. 언론사에 대한 압박이 세지고 있다. 이렇게 그렇게 볼수 있을 것 되면 같아요. 이때로 돌아가는 거죠. 2009년으로. 네. 2009년으로 돌아가서 대통령 긍정률도 30% 선이 무너지고 무너질 수 있다. 예, 무너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지금 두텁게 쌓여 있는 부정률이 낮아지느냐? 네. 그렇지도 않고 계속해서 부정률은 지금 이 표에서 왼쪽으로 자꾸 이제 이동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심해야 될 텐데요. 대통령실이 네. 지금 그런 식으로 오마이 TV나 설마 오마이 TV는 멀쩡하겠지만 이렇게 인터넷 뉴스를 네. 압박하는 게 이게 지금 현실과는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좀 그 부분은 좀 여론을 좀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여론을 봐야 된다. 문제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윤 대통령 지지율 자 이제 예. 주관식으로 긍정평가유, 부정평가유 저희가 또 하나씩 볼 텐데요. 어떻습니까? 달라진 게 있나요? 아주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외교 문제가 지금 탑으로 올라와 있다라는 거 긍정평가자 중에서요 31%입니다. 전 정권을 극복했다라는 게 이제 3% 포인트 더 많아져서 4%가 됐는데요. 보시면은 쭉 보시면 부동산 정책이 있는데 어느 특정 정책으로 이렇게 이게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특정 정책을 언급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지난주에는요.
만나이 전환 요게 있었습니다. 1% 있었죠. 네. 지난주에. 그런데 이번 주에는 그것마저 사라졌습니다. 어떤 정책이 있어 브랜드 정책이 없는 거죠. 음, 예. 그래서 이렇게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예상할 때 이제 외교 일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 뭐 그게 좀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러다 외교 보니까 일정. 1% 되죠. 1% 포인트 상승했다. 예. 이거를 제가 이제 어제 비카인즈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네. 국내 정치 상황에서 인물로요 이재명 대표 민주당 대표가 1등입니다. 연관 그 네. 뉴스에서 등장하는 뉴스에서, 인물로 보통은 윤석열 대통령이 1등인데 네. 어제는 이재명 대표 1등, 윤석열 대통령은 2등.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나오는 것 중에서는 유엔 총회 연설 이런 것들이 나와서 국내 사정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거죠. 네. 예. 이렇게 동떨어져 있을 때 사실은 긍정률 방어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국내 이슈로 들어오는 순간 네. 대통령 긍정률이 좀 떨어지는 듯한.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있으면 네. 조금 긍정률이 하락하는 걸 방어했더라라는 아하. 게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이 됐다 하는 게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부정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외교가 4%포인트 많아졌습니다. 아하. 예. 대통령 외교 현장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분들은 또 못마땅하게 보시는 거죠. 예. 북한과 러시아, 북한 예, 향해서 예. 경고 메시지 내고 뭐 이런 것들 맞습니다. 이게 좀 걱정이 된다는 거죠. 한반도 긴장 고조에 예. 대해서.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5%포인트 빠졌지만 2등 네. 역시 두 자릿수로 나왔습니다. 역시 걱정을 하고 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 민생, 물가 꾸준히 상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아주 그냥 핵심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이런 어떤 이슈가 등장하거나 외교 현장에 대해서도 그다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부정 평가 1% 포인트 내리고 긍정 평가가 1% 포인트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정말 유의미적으로 지지층이 결집을 하고 또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죠. 앞으로 리스크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금 부정 평가자 응답 이 항목만 봐도 맞습니다. 하나하나 계속해서 부정 평가 이유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네. 되는 게 인사 문제가 등장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뭐 지금 한참 진행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신원식, 유인촌, 김행, 정관 그렇습니다. 인사 문제 네. 때문에 부정 평가한다는 건 3%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왼쪽을 보시면은 사람 잘 쓰고 있다. 이 얘기는 긍정 평가 이유에선 보이지 않습니다. 차마 긍정 평가 이유로 꼽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또 하나 여기 보시면 검찰 권력이 과도하다도 이게 꾸준히 이게 등장을 합니다. 네. 이것 때문에 부정 평가한다는 그런 어떤 유권자분들이 계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측면에서 긍정 평가하시는 분들 중에 네. 검찰이 잘하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난 긍정하겠다. 그 얘기는 이런 분 전 본 적이 없어요. 아하. 검찰이 잘하고 있어서 난 좋다. 이게 없습니다. 그렇네요. 예. 이건 참 대조적이죠. 과거 다른 정부들을 보면 이 인사 문제가 부정으로 나올 때 네. 긍정에도 조금씩은 나와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긍정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차마 이제 보수 쪽에서 대답 못하는 거니까 중도층 입장에서도 이거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는 네. 어떤 현안 이슈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긍정 평가하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긍정한다라고 얘기하질 않아요. 그냥 태도가 좋아서 그냥 좋다. 좋아서 뭐 공정한 것 같으니까 솔직한 거는 있죠. 예. 그런데 그 솔직한 게 과거에 뭐 도어 스태핑 같은 거 했을 때 그 솔직한 메시지가 계속 때려졌을 때 부정 평가자들을 좀 자극하는 것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긍정한다. 예. 그래요. 어떤 정책이나 이슈와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그런 내용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모닝 컨설트 조사 지난주에 스킵을 해서 안 봤는데 그것도 한번 좀 잠깐 보고 올까요? 모닝 컨설트 조사는 어떻게 안 보셨나요? 네, 지난주에 예. 저희가 안 봤었어요. 보니까 아, 이번 주에는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하고요. 자,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다른 조사에서는 뭐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로 떨어진 조사도 그게 이제 나오기도 토마토죠. 했었죠. 예, 뉴스 토마토가 예. 미디어 토마토 의뢰해서 한 조사 그게 나오기도 해서
그거에 봐서는 진짜 하락세가 계속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판단하셨는데 한국갤럽은 또 어차피 뭐 다른 조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딱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조사에서는 20%대까지 나오는 게 있다. 그걸 보면은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계속 이렇게 전혀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이거를 보시면은 네. 이거거든요. 음. 좀 키우겠습니다. 이게 이제 뉴스토마토가 이게 토요일 일요일 조사하면서 ARS 조사인데 네. 예, 저거를 했습니다. 가상번호로 조사를 한 겁니다. 가상번호. 예. 그 그럼 어떤 한 의미가 달 있습니까? 2주 전에 그러니까 8월 달은 RDD로 조사를 했죠. 네. 근데 이제 9월 달에 가상번호로 아. 조사를 했고요. 요일이 월화수 조사하던 거를 토요일 일요일 했더라고요. 예. 주말에. 좀 달라졌다. 좀 달라졌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뭐야 이게? 예. 누구한테 하신 네. 말씀이신지. 여기입니다. 네. 여기 긍정이 28.5입니다. 예. 여기 화면이 좀 잘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네. 28.5. 그 전에는 30%대였다라는 것이죠. 30% 초반 뭐 이렇게 예,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하락해서 아하. 20%대 28.5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예. 예. 이제 가상 번호로 했다.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토마토가 그 8월 달에 RDD로 하다가 가상 번호로 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응답률이 높아졌어요. 3%대였다가 이제 6%대로. 네. 그건 뭐냐? 그러면은 응답을 조금 좀 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응답을 좀 해주세요라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좀 이렇게 그렇네요. 반복적으로 콜백을 해서 같다. 그렇게 됐더니 긍정률이 더 떨어졌다. 그 얘기는 지금까지 말씀을 안 하시던 분들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나는 다른 데 관심 있지 뭐 이런 거는 저는 여론조사에는 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런 유권자분들도 그게 다수죠. 그렇죠. 그런 분들을 더 추출을 하면 긍정률이 더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분들 찾아서 연락한 건 아니지만 예. 그동안 조사 방식에서 연락을 못 받았던 분들이 예. 이번에는 받기 시작했다. 그렇죠. 어. 그러면은 긍정률이 떨어지더라. 아하. 그럼 어떤 요것만 의미? 비교하면 예. 그렇다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러는 건 이렇게 침묵하는 분들 중에서 네. 대통령을 긍정 평가하는 마음에서 침묵하는 게 아니고 아하.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 침묵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일단 이제 가설적 문제 제기가 가능한 조사 결과입니다. 그렇게도 비교가 되겠네요. 제가 이 표는 준비를 이제 뭐 다 못했는데 이게 네. 제가 메모 형식으로는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보수층에서 여기 보시면 당연히 긍정이 더 많을 거잖아요. 그럼요. 61.7 보수 성향이신 분들은 여기 이걸 좀 더 키우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간에 61.7 위에가 보수입니다. 요게 보수입니다. 보수. 네. 여기 진보 91.8 이거는 부정평가 하시는 거죠. 진보 성향자 중에서.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십시오. 중도 부정이 70 나왔습니다. 긍정이 20 나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보수에서 더 빠졌어요. 제가 이거를 대략 손으로 계산했을 때 8점 몇 %가 보수에서 빠졌습니다. 진보에서 빠지는 게 2점 몇 %. 긍정률만 따지는 거예요. 네. 긍정하시는 분들이 진보에서도 빠지고 중도에서도 빠지고 보수에서도 빠졌는데 예. 진보에서는 불과 2점 몇. 그러니까 별로 여기 보시면은 뭐 긍정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빠지는 폭도 그다지 크지 않았는데 네.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는 4점 몇인가 빠진 거고요. 4점 몇 맞나? 보수는 8점 몇이 빠졌습니다. 자, 이 얘기 뭐냐? 지금 30% 초반의 긍정률에서요. 네. 더 빠져서 20%대로 빠질 때 그거는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빠지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최근의 이슈들 홍범도 네. 장군 또 해병대 네. 그분은 대령 박정훈 대령. 박정훈 대령 네. 이런 분들과 같은 이슈가 터졌을 때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좀 불편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긍정에서 빠진다. 그게 빠지면 전체가 다 빠진다 해요. 그거는 뭐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지금 갤럽이 이제 30 분기 평균 34가 나온 건데요. 그게 콘크리트가 아닐 수 있다. 계속해서 밑에 침식을 하는 이슈에 있어서의 침식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보수들이 빠지고 있다. 보수가 빠질 수 있다. 왜?
보수의 가치관과 관련돼서 현 정부의 메시지가 보수의 가치관마저도 네. 어울리지 않기 때문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밑에가 이제 빠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토마토는 그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조사다. 물론 이제 ARS 조사니까 뭐 조금 더 전화 면접에서 더 봐야 되겠지만 네.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지금 제공했다. 토마토가 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눈에 띄는 조사 다 예, 예.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예. 모닝 컨설트 조사. 자, 그거, 국제적으로 그거 얘기하려다가. 네, 국제적으로 예, 예. 우리 이 윤석열 대통령이 예, 예. 몇 번째 위치하고 있는지 예, 예. 국제적 여론조사입니다. 자, 온라인 조사죠. 22 나왔습니다. 22. 어프로브. 네. 이게 사우스 코리아 윤석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역시 기시다, 기시다. 총리가 있네요. 예, 바로 예, 위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체코는 계속 이게 계속해서 바닥입니다. 예, 예. 뭐 이쪽도 뭐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게 완전히 우리하고 이제 관련이 없어서 제가 네. 뉴스는 검색 못 하고 있는데요. 음. 관련이 있는 일본이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네. 지금 그 최고 뭡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요 두 분이 네. 나란히 23, 22 해서 거의 이 최하위 수준인데요. 아 이거를 좀 높이려면 이게 지금 온라인 조사하지 않습니까? 온라인 조사죠. 그러니까 온라인 조사는 이제 정보를 되게 빨리 습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빨리 반응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인기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 기시다 총리가 어프로브하다라는 거 이제 긍정 평가가 23인데 부정은 64잖아요. 근데 사우스 코리아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이 73입니다. 온라인 사회에서 있는 이분들은 또 굉장히 입소문이 빠른 분들이잖아요. 아, 그렇네요. 근데 요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게 계속 하방 압력의 이유죠. 아. 정보를 빨리 습득하고 또 빨리 전파하시는 분들한테 인기가 없어요. 네. 뭔가 지금 안 좋은 겁니다. 아. 그러면은 사실상 전화조사에서도요. 어디 있습니까? 네. 이 전화조사에서도 그렇죠? 대통령 평가 요거 어딨냐? 예.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면, 예, 이 연령대로 한번 보시면은 여기 70세 이상에서 예, 63 이게 뭐예요? 잘하고 있다 63. 예, 70대 이상이 압도적으로 예. 이제 60대도 한번 있어요. 보십시오. 60대에서도 42대 50, 뭐 대등하죠. 5차범위 네. 이내니까. 그러나 숫자로만 보면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60대 분들이 절반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아까 온라인 조사를 보셨을 텐데 온라인을 보고 계시는 요 20대, 30대, 40대 지금 긍정률이 20%입니다. 50대도 20%대입니다. 네. 그게 온라인 조사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모닝 컨설트에. 이거 보시면은 지금 그러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분포가 70대 이상에서만 다수다. 다수를 차죠. 그 연령대에서요. 네. 이거 굉장히 우리나라 앞으로 이게 지금 열심히 일하시는 30대, 40대, 50대 이분들 또 60대도 일하고 계신 분들 20%대 그리고 미래 세대라고 하시는 20대 청년들 21%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모닝 컨설트 조사에 그대로 그렇네요. 반영이 돼 있잖아요. 온라인. 온라인에. 진짜 이거 진짜 불행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네. 도대체 그러면 대통령은 지금 70대 이상 이분들은 이제 전쟁 세대 아니겠습니까? 전쟁을 경험해서 그분들한테만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참 안타까운 현상이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 근데 사실은 메시지 놓고 보면 윤 대통령이 예. 계속 얘기하는 게 70대 이상한테 더 소구력이 있을 만한 메시지예요. 그렇죠. 이른바 이제 반국가 세력이라든가 공산 전체주의 뭐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대결 구도. 사실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 중에는 전쟁 경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반감이 있거든요. 이른바 이제 뭐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반감이 있는데 그런 감수성을 자극하는 듯한 그렇죠.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그것도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는 것이고 그럼 그 뒤집어 놓고 보면 그 밑에 세대한테 소구력을 얻으려면 그런 반공 메시지가 아니라 그렇죠. 민생, 경제, 미래. 맞습니다. 근데 미래. 이번에 보면 R&D 예산이 17% 가까이 깎였다고 하니까 저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저는 네. 사실은 대통령실의 회식비를 줄여서라도 R&D는 이거는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전 충격받았습니다. 그 R&D 충격받으셨군요. 예산 문제 때문에 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요. 그렇죠. 정말 R&D 큰일 예산 나는데요. 예. 다른 걸 줄여서라도 공부하시는 줄여야 분들 되는데. 지원해야 되거든요. 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박사과정 이후에 사실은 이 연구 프로젝트 여기에 많이 참여하셔서 예. 연구도 연구를 하지만 거기서 이제 생계를 그 생계를 위해서도 이제 연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지원해야죠. 더 지원해야 예, 되는데. 근데 아예 뭐 밥줄을 끊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있을 수 없는 결정이고 빨리 좀 현실을 다시 좀 들여다보고 네. 적극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다. 그 대학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교수님들 또 박사분들 그렇죠. 또 석사 노력하는 이 모든 사람들한테 지원이 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가 있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그 풍족하게도 지원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풍족한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구라파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약하기 때문에 이건 진짜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국회에서 어차피 예. 통과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조정은 있을 텐데. 전 이렇게 강한 표현 쓰고 싶지 않지만 국회의원분들이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좀 해야 돼요. 막아서라도 누군가는 좀 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야 이거는 뭐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아니라 그럼요. 미래에 이건 대한 대한민국 얘기이니 너무 걱정스러운데. 깝깝하죠. 예. 그래요. 예산 상황 이것도 좀 보면서 국민들이 판단하게 될 거다. 뭐 업무 추진비는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실 업무 추진비 뭐 이런 것들이. 예. 그다음에 대통령실 관련 예산 뭐 이런 것들 비판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고. 예. 자, 1%포인트 지난주보다 긍정은 오르고 1%포인트 부정은 내렸다라고 정리를 해보고 예. 횡보하고 있다라는 거고.